내일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불완전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어제 헌재는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입니다.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인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임에도 이를 국회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입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대통령 권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역시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소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더욱이 지금껏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정해왔습니다. 줄타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뒤에는 직무정지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에는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줄기차게 압박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는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에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를 반송하겠다고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철회 결의안의 날치기 단독 처리까지 앞장섰습니다. 헌재를 좌지우지하며 헌정 질서를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권한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권한대행이 아니고 바로 거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러한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민주당 역시 헌재를 하명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4.5일째 근무제 정책의 발표에 이어 오늘은 공정한 보상체계와 세대 공존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우리 당의 임금체계 개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 이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AI를 비롯한 혁신 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공 서열 임금 체계의 낡은 틀 안에서 청년의 창의도 기업의 혁신도 꽃을 피우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꾸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재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의 공백으로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위원회와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께는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역동이 살아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이뤄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통상 90일 동안 진행되던 등록 기간이 20일로 줄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위해 등록에 나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투표소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관에만 투표소가 있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입니다. 불편한 제도는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50만 재외국민 여러분의 투표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주권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조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힘은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